네, 지금부터는 김원준 전무님, 정영은 이사님과 함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5번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근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 6분 거리고요. 2016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정보는 용산에 위치한 물건이네요. 용산 요즘 정말 핫한 곳인데 우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요즘에 용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단은 용산의 청파부터 하단에 있는 원효로 사가까지 매물이 동이 나서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많이 이 주변들 돌아다니시면서 물건들 구하시고 다니실 텐데 그 정도로 투자 물건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단에 있는 서부이천동, 동부이천동, 한남뉴타운 모두 호가마가 많이 뛰어진 상황이고 있던 물건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개발호재 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안전한 투자법인데 일단은 마스터 플랜 이후로 여러분들 너무 호가 많이 올라가 있는 곳, 관심 많은 곳 이런 곳만 찾기보다는 좀 장기적 플랜을 봤을 때 개발 호재 붙어 있고 임대 수요 좋고 금액 좀 작게 들어가고 안전하고 이런 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용산의 민족공원이 이제 내년부터는 삽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호재 여의도에 달하는 큰 면적의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가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긴 법정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끝이 나고 여기도 햇빛이 지금 점점 내리쬐고 있는 곳이죠. 바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소식 도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굵직한 호재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까지도 크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 거기에 부합하는 두 가지의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이 생기면 주변 지역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용산의 가장 취약점은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미군 부지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한 첫 번째 호재로 인해서 업무 지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해서 교통편도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 시설 증가로 인한 인구의 급증, 이걸 두 번째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구가 이렇게 급증되면 어떻겠습니까? 평에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높은 시세 차익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용산입니다. 앞으로는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포인트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가 역시나 개발 소식입니다. 용산이 뜨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개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용산은 개발이 굉장히 많죠. 개발 호재 백화점인 지역인데 서울 25개구를 봤을 때 뭐 주거 압력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값이라든가 주변의 상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가를 올려주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거의 서울은 나대지가 없고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인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가 될 수 있는 뭐 서남권 지역도 굉장히 큰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이곳 서울 중앙에 있는 미군이 떠나는 이 큰 자리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민족공원인데요. 여의도에 달하는 아주 큰 면적이고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오피스, 주택 모두 최고가입니다. 임대료도 최고가고요. 서울의 용산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고요. 10년 뒤면은 아주 천지개벽해서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으뜸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안 됐었는데 이 10년의 긴 법정 싸움이 끝이 나고 코레일이 승소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이천동과 결합해서 개발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따로 부분적인 개발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미 현대차는 현대차 부지가 국제업무지구 옆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민족공원과
그리고 바로 국제무지구 사이에 한강로 일대 대기업들은 이미 침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호텔 1800실 완공이 됐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완공됐고 LGU 플러스 완공이 됐고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유는 10년 뒤에 민족공원이 활성화됐을 때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 한강과 맞닿아 있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할 때 뭐 하단에 있는 호가가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는 늦긴 하겠지만 이런 주택지 좀 노후도가 돼 있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봤을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면 큰 차익 거둘 수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과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 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지 참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이어서 저희 업무 지역이 증가하면 그만큼 또 수요가 탄탄해지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개발 자체가 일거리를 창출이 되지만 차후에 완공됐을 때 이 시설들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캠프킨 부지 그리고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로 내려오는 라인이 모두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현대산업개발에서 뭐 그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일대를 상업과 마이너스 산업단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라인, 경부선이 지향화되는 게 서울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보행로 플러스 마이너스 산업단지 복합 쇼핑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의 중앙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내려가는 이 부위는 부가가치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미리 잡아간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의 먹거리를 모두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안전하게 장기적 투자해서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호재들은 다 업무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를 볼 수가 있고 용산의 그동안 단점이 뭐였습니까? 학교가 없고 인구가 없고 학원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들이 업무실로 증가가 되면서 학교도 좋아질 거고 학군 수요도 챙겨질 거고 강남을 뛰어넘는 최고급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호재들이 이어지는 게 용산역과 서울역 중심으로 보면은 용산역은 GTX 노선 플러스 되면서 또 그 신분당선도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면서 주변 일대 그 교통 호재들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교통 호재까지 플러스돼서 인구 증가와 교통 호재의 증설로 인한 앞으로의 그 목표 가이드라인이 더욱더 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도 좋다.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앞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택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용산 보면은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많이 돼 있는 도심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는 거죠. 아파트 개수 이 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적고요. 앞으로 이 지역들 잘 살펴보면요. 한남뉴타운과 대조적으로 또 효창공원 역세권이라던가 이 삼각적세권 주변 보면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돼야만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노후도 만족도라던가 역세권인 위치라던가 개발 호재와의 인접성 이거를 노리시고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유치권까지 노리면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잡으시고 중공업 임대 좋지 않습니까? 활용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자한다면 분명히 100% 성공하는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가가 중요하겠죠. 본 건물은 16년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완공된 물건, 유망한 물건으로 들고 나온 건데요. 매가는 3억입니다. 전세가 2억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금은 1억이면 되고요. 차후에 월세 놓으실 거면 다 돌리시고 나서 월세 들여놓으시면 되겠지만 전 전세로 계속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 보시면 이미 3억 5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이런 짜투리 물건 나올 때 바로바로 잡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라고 하십니다.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김원준 전무이사님께서 챙겨오신 물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강남권입니다.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사실 강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중에서도 논현동입니다. 자, 용산의 이태원과 같이 자, 상업지로서의 변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가의 상승률 자체가 자,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용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면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던 상업지가 바로 이 지역 안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시세 차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하철 노선들 계속적으로 연장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강남까지 접근하는 지하철 노선들은 대부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만큼 강남의 그 위상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잘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건축법이 강화가 되고 법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건축물은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잘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들 이외에 바로 강남의 이 서울 한복판 강남에 내 땅을 한 평에서 몇 평 정도 소유를 한다라는 게 자,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남, 특히 이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땅값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땅값 자체가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이미 뭐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중심의 한복판에 내 땅을 소유를 한다는 거에 큰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산이든 아니면 강남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자, 서울 중심권에 내 땅을 꼭 확보를 해 놓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 투자 1번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력적인 입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개발 호재가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왼쪽 편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으로는 뭐 삼성동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개발 호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편은 강남대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삼성동까지 연결되는 테헤란로가 버티고 있죠. 자, 테헤란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언주로가 바로 삼성동까지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동이 큰 가치에 있어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현동 상권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먹자골목이 가장 큰 포인트였었지만 자,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건물을 사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건물을 사고 연예인들 역시 계속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좋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논현동 쪽에 집중하는 이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신논현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포와 개포동의 재건축 사업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바로 삼성동이죠. 자, 삼성동이 바로 오른쪽 편에 논현동 바로 오른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삼성동까지 지하철 타게 된다면 9호선 타고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벌어진다 말씀드리겠고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부지 복합 사업이나 아니면 뭐 4차 산업에서 있어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신논현역이나 아니면 언주역 쪽을 방문해 보신다라면 자, 얼굴에 붕대를 감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관광객들 정말 많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고 앞으로 강남과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재 가운데 으뜸은 역시나 교통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철 연장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강남권에서 뭐 지하철에 대한 걱정이나 뭐 대중교통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뭐 많은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7호선이나 9호선 바로 이 논현동을 지나가는 이 노선들 충분히 계속적으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입니다. 자, 강남역이 현재 종점인데 자, 앞으로 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그리고 신사까지 1차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바로 용산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업무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동과 용산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유흥과 관광은 이곳 강남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권지로서의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포인트로 건물의 매력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건물 뭐 잘 지어져야겠죠. 자, 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고급스럽게 지어지지 않으면 수요자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건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변에 접하고 있고 뭐 개방감 상당히 뛰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단점들 상당히 해소한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 전세 수요자들 역시 풀 옵션이 되어 있어야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모든 시스템 잘 갖추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매력을 갖추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상당히 제거를 하고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요. 자, 매매가 3억 4,500만 원대입니다. 자, 전세가 3억에서 뭐 3억 1천 정도에 맞춰진다라면 실제 투자 금액 뭐 3천만 원 전후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남권의 내 땅을 3천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지분 역시 상당히 넓은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 땅을 5평 정도, 내 땅을 3천만 원에서 3,500 정도 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매수 전에 유의점이 있다면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자, 지금 저도 돌아다니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임장활동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지역이더라도 임장활동 분명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시간을 재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다녀오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정보를 앞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정영근 이사님이 챙겨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19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층 건물 중 9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33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투자 금액은 9,33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도 강남권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강남에 투자를 하시면 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뭐 당장 뭐 떨어진다 한들 10년 후 보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지역이 강남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37%가 다 강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고점 잡이하지 마시고 저점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제가 서초구 일대로 좀 안내를 할 텐데요. 서초구는 서초구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를 중앙으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막히고 서리풀공원 때문에 막히고 하단의 우면산 때문에 막혀서 그동안 성장을 많이 못했던 이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대해서 다뤄드릴 텐데요. 이곳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아무래도 하단부에 있는 그 업무벨트 라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업지라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양재하고 우면 R&D 특구 같은 이 15,000명 15,000명 정도죠. 1,000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중심 지역에 서울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대규모 호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이제 개발 호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남부터미널 역세권 자체도 바로 하단에 이 부지가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죠.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용적률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30층에서 50층대 사이로 결정이 돼서 이 업무 라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에 이런
최첨단 도심 랜드마크 타워가 올라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역세권 자체가 상업지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뭐 지방 갈 때, 부산 갈 때도 하루 종일 걸렸죠. 근데 이게 3시간 이내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이 터미널 주변에 있는 숙박촌들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숙박촌이 많이 몰려 있는 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이 주위에 있는 숙박촌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진 숙박촌이 고가로 팔리고 개발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소형 아파트로 건립이 되고 본 물건지 바로 뒤도 아이파크 2020년에 완공되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본 건물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되고 2동 단지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 나홀로긴 하지만 주변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는 희소성과 대중적인 인정이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그 희소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이 채 안 되는 금액대로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초동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R&D 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이 개발 사업의 수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여기 주변에 일자리들 많습니다. 일단은 상단의 법조타운이 지금 현재는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거 말고도 하단에 있는 뭐 양재역 부근에 있는 우면산 쪽 라인이죠. 양재 우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4개 권역으로 해서 15,000명, 중소기업 1,000여 개가 들어옵니다. 이미 삼성 들어와 있고 KT 들어오고 LG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인구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구들이 어디 가나 보면은 양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인프라 구성이 다 채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그 강남역 으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이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쪽에 있어야 내가 먹을 수 있고 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재역이 커지기 전에 인프라가 커지기 전에는 우리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있는 상권이 많이 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곳이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늘어나서 전세가 상승, 임대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끌어갔을 때 투자금 작고 그리고 미래 가치도 높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높은 임대가 그리고 풍부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 지역 주변 자체의 임대가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4구 통틀어서 뭐 역전세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 다시 들어갈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미 그 신반포 3차하고 경남 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서 서초구 일대, 잠원동 일대 모두 이 아파트들이 전세가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앞둔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특히나 개포주공 쪽 라인 보시게 되면은 다 소형 평형 아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소형 아파트들의 수요가 충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이주 수요의 받침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한남 IC부터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지하화가 되면은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좌우에 있는 아파트들은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지하화가 되면서 뭘로 바뀌죠? 바로 보행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값 가격 눌려있던 가격점이 폭발하면서 고가 아파트 라인으로 변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점 아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 점 좀 유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물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남부터미널 랜드마크 타워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죠.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중공공 임대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높은 차익 가능한 소형 아파트니까 요즘에 5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일단은 17평형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4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희소성 있는 아파트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서초로 일대 같은 경우에도 본 그 지역이 그 롯데치성 부지랑 코롱 부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상업지 라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장제터널 뚫리면서 사당로, 서초로, 테헤란로로 일직선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이 서초구 일대, 서초동 일대가 남부터미널 역세권 일대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가 차이 보면은요,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봤을 때 좌우 거의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인 채 안 걸릴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도 있고 그리고 방배도 어떻게 돼 있죠? 방배도 재건축 지금 12구역
빠르죠. 보면은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하방 압력들, 전세 압력들 때문에 매가는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3억에서 뭐 3억 초반대인데 이거 얼마 안 걸려서 4억대 넘어갈 겁니다. 그럼 매가 지금은 현재는 뭐 4억 이내지만 충분히 6억대 이상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마지막 포인트로 건물의 매력과 저평가된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매가 보시면은 4억이 안 되는 3억 9,330만 원입니다. 일단은 이 건물 자체는요, 14개층으로 되어 있는 2동 단지용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안에는 풀옵션으로 다 제공됩니다. 에어컨, 세탁기 뭐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실 게 없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가는 4억이 안 됩니다. 3억 9,33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 3억 정도인데 완공점에는 3억 2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 투자금 9천대고요. 더 이내로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 하방 압력 때문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 보증금에 월 130, 14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어가십시오. 중공공임대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 안에 끝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시고 미리 이제 임대사업자 하셔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에서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핫한 지역, 세 지역에 대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077-63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전무님,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